예, 어제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며 강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가운데 북한 매체가 오늘 새벽 미국이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국군의 날 기념식 얘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예전과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했고요. 저녁 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 퍼레이드 시간 인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최근의 남북 관계를 좀 반영한 건 아니냐, 뭐 찬반 논란이 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조금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 교수님이 이제 좀 좋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축제의 장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는 좀 낯설죠. 국군의 날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다 국군의 날이 있는 거고 또 성전 기념일 그런 때 이제 통상 이런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다 이제 낮에 하죠. 근데 이 저녁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장소도 사실상 이 전쟁 기념에서 하는 건 뭐 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뭐 억제하고 방어하고 강압하고 과시하는.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이제 4번째 군사력의 역할인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군인들한테는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분열식, 열병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2월 9일 날 평창 올림픽 했는데 하루 전날 그것도 이제 건군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껏 이제 4월 25일 하던 거 땡겨가지고 2월 8일 날 했고 또 이번에는 9월 9일 날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주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국군의 그 날이 70주년인데 이게 이제 뭐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어제 저녁 행사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봤던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그것이 이제 군도 예외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부분에 좀 중점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행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녁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단어는 뭐였냐면 국군의 생일이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제의 이런 분위기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이제 그 국군의 행사가 낮에 열렸기 때문에 또 이제는 그 국군의 날이 이제 그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행사를 뭐 지켜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저녁 때 그리고 이제 전쟁 기념관에서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국군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친근하게 느끼고 이제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긍정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퍼레이드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념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뭐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도 이제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적절한 연설을 통해서 그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가 되면서 좀 새로운 어떤 그 퍼포먼스, 그 포맷을 시도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제 뭐 싸이 공연, 뭐 드론 뭐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어떻게? 근데 이제 좀 이번에 좀 심해지고 한 걸 보고서 이제 긍정의 측면, 부정 측면 좀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간다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보다 더 완성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민 교수님께서 잘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대통령 축사에서 가장 그래도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군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그 평화가 보장되려고 하면 힘을 통해서 평화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산 안창호 소위 말해서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힘을 통한 평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는 이번에 뭐 북한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전혀 선보이지 않았고 거리 행진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북한이 내년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북한이 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일부러 그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분히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국군의 날을 어떤 식으로 해 북한에 나갈지도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 그렇죠. 예,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고 예.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박 7일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글쎄 뭐 다른 일정들이 저희가 뚜렷이 나타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주변 사강 외무 장관들하고 만난 건 있었는데 6박 7일간의 그 리용호 외무상의 활동. 북한의 외교수장인데 과거와 좀 다르다. 많은 그 활동들을 가지고 정상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이게 작년도 유엔 총회 때의 이용호의 모습하고 올해 총회 때 유엔 모습하고는 정말 180도 달라져 있어요. 작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파괴 얘기도 하고 로켓맨 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이용호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 실험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외교수장도 이용호와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이로 있다가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선 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초청해서 나오고 만나자고 이제 뭐 얘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0대 정도의 차량이 거의 뭐 예. 정부 수반급에 준해서 이례적인 경우 수준. 그렇죠. 그렇게 경호를 해줄 정도로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하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 그리고 일본 외무부 장관도 다 만났단 말이죠. 그것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다른 나라 외무부 장관들도 많이 만났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인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뿌리를 둔 단체들도 있지만 또 친북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 단체에 또 가서 마지막으로 연설도 하고 떠나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수장으로서의 모습, 작년과는 180도 달라진 어떤 그 북한의 모습, 그것을 이제 마음껏 발휘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모습도 봤고 그리고 연설 내용도 그랬고 남북 정상회담 내용도 그랬고 뭐 과거로 쭉 거슬러 가도 사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진전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 대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 논평이 나왔는데 이 논평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주된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이제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국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양측이 보다 더 협상에서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이제 치열한 협상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에서 나온 그 논평이 뭐 판을 깨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 제재 완화와 이제 그 체제 안전 보장 조치인데 아무래도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 즉 종전 선언에 대해서 북한 쪽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쉽사리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판이 열린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유화책도 썼다가 또 강하게 압박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빨리 줘야 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 종전 선언 우리가 이만큼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북한이 또 다른 선제 조치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종전선언까지 그렇게 미적미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압박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지난번에 리용호 유엔 연설 이후에 미국이 뭐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아서 네. 이게 사실은 좀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지 지난번에 당연히. 신뢰하고 이제 뭐 종전선언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9.19 남북 공동성명, 평양 공동성명으로 다시 돌아가면 핵심적인 것은 동창리에서의 창관 문제 해체할 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 꺼내고 난 뒤에 그 뒤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유의미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설들과 무기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 말의 의미는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핵시설도 여기에 인스펙션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의하고 있다는 의미고, 또 무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기도 핵무기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화성 14형이나 15형, 소위 말하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 그 미사일에 대한 것도 지금 물밑에서 논의 중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은근히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보면 아이고야, 이게 무슨 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만 끝없이 밀고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영변 핵시설만 얘기했지 언제 내가 전체 핵시설을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핵무기만 얘기했지 언제 지금 미사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너는 왜 끊임없이 나한테 다 이제 발가벗겨 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이 오늘 내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만일 오게 되면 더 이상 요구는 하지 말라는 강한 협상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야기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시기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물밑 협상이 좀 난항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협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물밑 협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주고받고 나중에 그래서 타협이 되면 이제 악수하면서 웃으며 나오는 게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는 뭐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순항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 보고요. 그렇지만 비인 협상 제안에도 아직 아무 답이 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인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제 이제 리용 외무상이 일단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방북되는 게서 이제 방북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무 협상에서 이제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가서 어떤 일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 협상의 틀이 이제 탑다운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뉴욕에서 이제 두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이제 보다 더 낮은 급인 이제 우리로 친다면 차관급에서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10월 2일이니까요. 이제 거의 실무 협상 물밑 접촉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북한의 통신에서 그렇게 압박하는 부분도 이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것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협상 전략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네. 사찰과 검증, 폐기, 자, 이런 로드맵을 가져갈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이후에 이제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인 것 같고요. 어제 조명구 통일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해서 이 정보 당국에 파악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서훈 국정원장이 1차 비핵화 몇 번가요? 60% 핵무기 제거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충 이제 가늠이 되는데, 글쎄요, 이 의미는 어떤 정보하에서 만들어진 것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북한이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에서 60개 정도가 되고, 미국의 제프 해커 박사죠. 뭐 스탠퍼드 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영변 핵시설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 원자료에서 생산하는 플루토늄의 양,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 스스로가 봤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선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또 다른 우라늄 농축 공장, 이런 데서는 지금도 핵무기가 생산되고 있고,
올 한 해만 하더라도 그 핵무기가 4개에서 6개 정도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도 이제 하여간 20개는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제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아직까지는 안 가졌다. 아직까지는 완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현재 핵이 있고 미래 핵이 있는데 과거 핵은 그럼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핵이거든요. 예. 과거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보 당국자의 입을 빌려서 간접 합법으로 얘기한 거지만 예. 이 말을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 북한 핵에 대해서 현재 핵과 미래 핵뿐만 아니라 과거 핵도 손을 대서 핵 문제 전체를 여기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한 아주 전략적인 어떤 생각과 의도로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선생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핵 무기가 어느 정도 된다.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요. 그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 북한의 북미 협상에 있어서 뭐 세 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래 핵, 현재 핵, 뭐 과거 핵 얘기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북미 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제 미래 핵 그 뭐 영변 핵시설이라든지 동창리 어떤 인실험장 이런 미래의 어떤 북한의 핵을 고도화 발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협상이 그 본 궤도 오르면서 보유하고 있는 핵도 이제 논의가 돼서 그것도 폐기할 그런 단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이 정도 되고 그래서 20개, 60 정도가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핵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지만 우리가 어떤 북미 협상에서 북핵 비핵화 조치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공식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숫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북한의 보유 핵 능력을 이제 공공화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협상이 이제 보유까지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상식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비핵화 문제, 뭐 남북 문제, 뭐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이제 남북 문제에서도 좀 많은 진전들이 있었고 어제 그 첫 조치가 좀 시행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뭐 JSA 그리고 DMZ 지역 지뢰 폭발물 제거 작업을 시작을 했고 유해 공동 발굴도 이제 같이 이제 착수를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과부 그리고 유엔사 이제 3자 협의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이런 비무장화 이후에 어떤 좀 정비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다라고 일단 봐야죠. 사실상 남북 공동의 군사 합의서 이게 나올 때 우리 국방부하고 유엔사하고 전혀 뭐 협의를 안 거쳤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국방부의 표현을 빌리면 23번에 거친 협의를 거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하게 될 에이브럼스 이 신임 연합사령관 신임 그 사람은 모자를 몇 개 쓰고 있으니까 신임 그 유엔 사령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유엔사는 이 정전 협정과 관련된 걸 다 관할하는 거니까 당연히 DMZ의 비철수 문제나 JSA 문제나 다 이거는 유엔사하고 관련이 되는 거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JSA에서의 공동 경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뢰 제거 그리고 지금 철원 지역이죠. 철원 지역에서 화살고지 그쪽에서 이제 지뢰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JSA 내에서는 이제 비무장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소총을 차고 있지만 북한 친구들은 지난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총뿐만 아니라 자동 소총도 갖고 있잖아요. 1976년도 미류나무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쪽 지역은 말 그대로 공동 경비 구역이기 때문에 가로 800, 세로 500 정도 이제 돼요. 이게 이제 타원형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JSA 내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오고 가고 했어요. 네. 남북한 정말 우리 영화의 JSA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오고 갔는데 1976년도 미루나무 사건 이후로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서로 접촉을 조금 이제 자제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걸 원위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엔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인원을 몇 명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할 것이며 건물을 어떤 식으로 설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쪽에 북한은 북한대로 관광객이 오고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관광객이 가는데 이들이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혹시 월북자나 또는 탈북자
그들이 혹시 생기게 되면 이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쪽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철원 지역에서 지뢰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폭 12m 정도면 한 4차선 정도 될 거예요. 4차선으로 이제 앞으로 남북한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뢰 작업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철원에 있는 거기에 그 후고구려의 궁예의 궁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물 발굴 작업 이런 것들도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엔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한 가지 봅니다. 궁금한 게요. 지뢰라는 게 이제 설치도 어렵지만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요. 예, 그 기술, 그러니까 탐지를 통해서 제거를 할 건데 뭐 우리 쪽은 아마 북측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도는 어떻게 뭐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뢰 제거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뢰 제거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자주 보는 우리 개인이 예. 우리 병사가 또는 이제 간부들이 지뢰 탐지기 이렇게 예. 해서 표면에서 한 10cm, 20cm 이렇게 하면은 그는 세부치가 여기에 딱 그때 세부치가 땅 속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예, 거거든요.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지뢰 제거 작업 방법은 지뢰 제거차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전쟁 났을 때 평지에 그냥 지뢰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돌파해서 가는 방법인데 뭐 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잖아요. 평야지대 작업인데 최초 작업은 아마 이렇게 개인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런 이 전용 차량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대신에 화살고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있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될 텐데 속도 면에서 보면 우리 끝나고 한참 있으면 북한이 아마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속도가 되겠지요. 예.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 수교를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도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니까요. 이게 워싱턴 전문가들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별성을 좀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전히 워싱턴 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북핵,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되는데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을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줄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선제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뭐 여론조사 결과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미 수교를 한다든가 평화 협정을 맺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도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일반인들은 미국 여론은 그거보다는 전문가보다는 훨씬 더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북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미 수교라든지 평화 협정에 대해서 뭐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적대국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뭐 더 이상 이렇게 적대국이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재밌던 것은 여전히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라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여전히 그 미국 여론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많이 노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많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직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또 북한 문제 저희는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좀 거리가 있고 아직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긍정적이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그런 이미지도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북미 수교가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